이 순간 당신 안에는 어떤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내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한 번도 의식적으로 선택한 적 없는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히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의 경험들, 물려받은 두려움,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할 줄도 몰랐던 시절에 들었던 말들로부터요. 이제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 그 목소리가 진짜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 당신의 불안, 의심, 심지어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까지 그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면요? 가장 불편한 사실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매일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이라면 다시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바로 그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동안에도요. 끊임없이 흐르는 생각, 이미지,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짧은 내면의 문장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당신이 그것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려고 할 때까지 당신의 마음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심지어 당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까지 말해주는 자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아주 솔직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그 생각들을 당신이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건가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끈질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됩니다. 당신의 감정, 결정,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 삶의 결과까지 형성하면서요. 아마 당신은 이것을 내 성격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는 원래 이래라고 믿고 있을지도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사실은 당신이 몇 년 전에 설치된 하나의 스크립트 안에서 살고 있고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면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위험한 점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이 그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니 마주하기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생각들이 완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그것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말들, 반응, 두려움, 의견들. 그건 조심해야 해. 그건 어려워. 넌 못해. 돈은 복잡해.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당신은 그 생각들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흡수했을 뿐입니다. 스펀지처럼요.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의 톤, 눈에 담긴 두려움, 행동에 담긴 불안, 실망 뒤에 흐르던 무거운 침묵까지.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필터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왜 때때로 이유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지, 혹은 모든 게 가능해 보여도 스스로를 의심하는지. 그 반응들 중 많은 것들은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배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외부의 목소리가 내부의 목소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건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당신의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 많이 반복해서 진실처럼 굳어버린 오래된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학습된 것이라면 그것은 다시 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바꾸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유지시키는 루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원래부터 당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루프입니다. 당신의 삶을 정의하는 건 단 하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감정은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봤지? 내가 맞았어. 그리고 그렇게 사이클은 완성됩니다. 다시, 또 다시, 계속해서. 결국 그것은 단순한 패턴을 넘어 정체성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는 불안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게가 느껴지나요? 여기서 더 깊은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반복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한 가지만 이해합니다. 빈도입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 생각, 감정, 언어, 그것을 현실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해도 여전히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행동은 바꾸려고 하면서 생각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아주 미묘한 것이라도 새로운 패턴을 마음에 주기 시작하면 그 루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훨씬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이기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재프로그래밍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시작은 행동이 아닙니다. 조용히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실패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복의 힘을 이해했다면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나는 자신 있어. 모든 게 잘 될 거야. 같은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정반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적 충돌이 생깁니다. 한쪽에는 말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실제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항상 감정을 믿습니다. 비어있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압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너무 멀게 느껴지는 확언을 억지로 하면 마음은 저항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리고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에 주목하세요. 진짜 변화는 마음을 설득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열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나는 완전히 자신 있다 대신에 나는 점점 더 나를 믿는 법을 배우고 있다 라고 말하세요. 내 삶은 완벽하다 대신에 나는 조금씩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 라고 말하세요. 차이가 느껴지나요? 싸움이 아닙니다. 열림입니다. 그리고 이 열림이 저항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면 잠재의식은 어떻게 배우는 걸까요? 이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생각을 내려놓았다면 드디어 잠재의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각적으로 작동합니다. 반복으로 배우고, 감정으로 배우고, 이미지로 배우며 무엇보다도 현재를 통해 배웁니다. 잠재의식은 언젠가, 아마도 미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것에 반응합니다. 마치 계속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연습하는 모든 것은 패턴이 됩니다. 여기서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부정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는 불안해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실패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는 실패를 기록합니다. 잠재의식은 문법적 논리가 아니라 이미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담긴 핵심 단어를 기반으로 내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아 대신에 나는 명확하게 행동한다 라고 말하세요. 고통받고 싶지 않아 대신에 나는 지금 가벼움을 선택한다 라고 말하세요.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정을 더하면 그 영향력은 배가 됩니다. 감정은 뇌에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없으면 단순한 정보일 뿐입니다. 감정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조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단어가 이미지를 만든다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의식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예전 패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에서 그 답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하나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그것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당신의 감정을 형성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때 이건 잘 안 될 거야. 당신의 마음은 단순히 단어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장면을 만듭니다. 무언가가 실패하는 장면, 통제에서 벗어나는 상황, 미리 느껴지는 좌절감, 그리고 당신의 몸은 반응합니다. 마치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걸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단순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감정적으로 리허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이 리허설을 통해 학습합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보세요. 다른 단어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이미지가 바뀝니다. 이미지가 바뀌면 감정 상태가 바뀝니다. 감정 상태가 바뀌면 반응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다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모든 생각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인식하고 조정하면 됩니다.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채널을 알아차리고 바꾸는 것처럼요. 드라마 없이, 죄책감 없이, 그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언어를 인식하는 순간 통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이 패턴들을 실제로 그리고 확실하게 다시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생각이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가 감정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제작성입니다. 인식만 하고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식적인 대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래된 패턴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새로운 버전이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완전히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같은 멀게 느껴지는 말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건 내면의 거부감을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조정하세요. 나는 이것을 한 걸음씩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다. 느껴지나요? 거짓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방향은 결국 목적지가 됩니다. 또 다른 예, 나한테는 아무것도 잘 안 돼. 는 나는 작은 것들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있다로 바뀝니다. 이건 디인의 초점을 실제로 바꾸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과정을 더 쉽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이기라는 자료 안에는 준비된 재프로그래밍 문장들이 포함된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패턴을 더 명확하게 바꾸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영상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변화들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다음에서 더 깊이 다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를 방해하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변화는 강렬해야 효과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에 있어서는 정반대입니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것은 강도가 아닙니다. 미묘한 반복입니다. 작은 조정들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는 과한 노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잠재의식은 익숙함을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는 묻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가? 이걸 당신의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아침에 단 하나의 더 의식적인 생각, 하루 중 하나의 문장 수정,
잠들기 전에 짧은 현재의 순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돌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힘이 아니라 지속성이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안에 작은 의식의 지점을 넣으면 됩니다. 자동 반응을 멈추고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중간일 수도 있고 충동적인 반응 직전일 수도 있으며 오래된 습관이 올라오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르게 선택할 때마다 오래된 패턴은 약해지고 새로운 패턴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압박 없이, 완벽함 없이, 그저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당신의 하루의 일부가 되는 순간, 당신은 몰랐던 내면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중 가장 특정한 순간에 이 문들 중 일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에는 두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가장 취약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합니다. 아침에 막 깨어났을 때, 그리고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 순간들에는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경계가 더 열려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이 수용 상태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때 들어오는 것들은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휴대폰인가요? 걱정인가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불안 또는 잠들기 전에 반복되는 생각들인가요? 알아차렸나요? 당신은 이미 매일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다는 걸?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상상해 보세요. 같은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아침에 휴대폰을 만지기 전에,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 가져가고 싶은 3가지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현재형으로, 억지 없이, 과장 없이, 그저 마음의 방향을 잡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리고 밤에는 같은 것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더 부드럽게, 마치 당신의 마음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당신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순간을 돌보기 시작하면 당신의 하루가 바뀌고, 당신의 수면이 바뀌고, 당신의 반응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점점 당신의 현실도 그에 맞춰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피할 수 없는 순간이. 휴대폰도, 사람도,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그리고 당신 자신만 있습니다. 바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거울을 바라보는 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몇 초 동안이라도 평소에 느끼지 않으려고 피하던 것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해보는 걸 상상해 보세요. 판단 없이, 압박 없이,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당신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중요합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것보다도 더.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표정을 부드럽게 할 때 당신의 몸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해합니다. 안전함.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톤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단어 자체보다 그 뒤에 담긴 감정에 더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한마디, 나는 여기 있어, 너와 함께. 이 말을 존재감 있게 전하면 수년간 이어진 조용한 자기 비판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거부가 아닙니다. 접촉입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부분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계속 유지할수록 외부의 인정에 대한 의존은 줄어들고 점점 더 희귀한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신뢰. 하지만 이것을 더 깊이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이 바뀌기 전부터
당신의 마음이 믿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 안에는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현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리허설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에게는 내면에서 강하게 경험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만큼이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껴지나요? 당신은 아직 일상에 존재하지 않는 감각들을 미리 인식하도록 마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영화처럼 상상하려고 합니다. 모든 디테일을 통제하면서요. 그건 지칩니다. 잠재의식은 완벽한 시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감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기보다 작은 감각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슴의 가벼움, 더 차분해진 호흡,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안전하다는 느낌, 단순한 장면을 만듭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더 차분하게 반응하는 당신. 이전에는 불안을 만들던 상황, 이제는 더 존재감 있게 마주하는 모습. 그리고 몇 초 동안 그 상태에 머무릅니다. 몸이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것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경험을 반복할수록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이기라는 자료 안에는 이러한 감정 기반 시각화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예전에는 멀게 느껴지던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상에서 그 반대되는 것을 계속 강화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시작했다면 이 과정을 완전히 가속시키거나 망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마음에 들여보내는 것. 새로운 생각을 심으면서 여전히 옛 패턴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디톡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끊임없는 불평, 자동적인 자기 비판, 모든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 이 세 가지는 소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오래된 프로그램은 더 강화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과 싸우지 않습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멈추고 바꿉니다. 알아차리는 순간에 드라마 없이, 죄책감 없이 이건 항상 잘 안 돼 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바꿉니다. 나는 이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가능성에 열려 있다.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해 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바꿉니다. 나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게 알아차렸더라도, 이전에 실패했더라도 생각 하나를 바꿀 때마다 증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증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오래된 패턴을 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끊임없는 소음은 줄어들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을 두고 지속해야만 진짜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복이 변화를 만듭니다. 왜 21일이 자주 언급되는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조건화입니다. 새로운 패턴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기억하나요? 잠재의식은 익숙한 것에 반응합니다. 이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이 21일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잊었을 때도, 하기 싫을 때도, 특히 그런 날에 과정은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방향을 잡고, 낮에는 수정하고, 밤에는 강화합니다.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동기부여가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없을 때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패턴이 진짜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실패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어가는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벌 없이, 그저 복귀. 왜냐하면 매번 돌아올 때마다 당신의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예전에는 멀게 느껴졌던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을 때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굳히고 당신이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들, 패턴들, 루프들, 당신이 나 자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사실 반복해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하나의 기술보다 훨씬 강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강화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의식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마음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저 방향을 잡으면 된다는 것을. 거대한 변화를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선택을 유지하면 됩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감, 자신감, 가벼움은 삶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안에서 훈련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서 시작한 것은 이 영상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강화됩니다. 작은 선택들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모든 것이 다시 프로그래밍 되고 있는 그 순간들 속에서. 그래서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어느 순간이라도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고 느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콘텐츠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